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쭉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몇 회 더 유치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유치권자가 진성인 유치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이런 경우 물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어, 설명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영춘이 낙찰을 받았어요. 박영춘이 딱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자가 해서 1억이라고요. 유치권 금액이. 근데 제가 낙찰을 받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이 유치권자한테 돈을 못 주니까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는 사례입니다. 자,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법조문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법조문을 항상 보자고 그랬잖아요.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법제처 들어가시면 민법이라고 해보실게요. 민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민법 320조부터 328조까지 저기 유치권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민법 320조부터 볼게요. 320조는 제가 기가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기가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자가 진짜인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법조문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유치권 금액 1억인 것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유치권이 진짜로 인정된다면 어차피 이 사람한테 제가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1억을 못 주니까 이 유치권자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명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형식적 경매나 실질적 경매나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단간 이 유치권자가 내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 진짜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인데 이 금 1억을 유치권자한테 주지를 못해서 유치권자가 다시 이 물건을 경매를 넣은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322조에 간이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매를 하게 되면 이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점유를 상실했다든가 아니면 이 물건을 경매를 청구할 때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법원을 청구할 때는 유치권은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러면 물건 한번 볼게요. 물건 한번 보면 이거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유치권 이 형식적 경매를 한번 제가 오늘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매각 전부에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수물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겠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밑에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맨 위에 있는 거, 이 물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요 물건은 형식적 경매죠. 그러니까 보면 강제경매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다시 말해서 형식적 경매예요. 형식적인 경매인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그리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뭐 요즘 핫한 지역이네요. 말 그대로 요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네요. 핫하죠. 6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는데 요걸 3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시세라고 한다면 정말 이분은 잘 받은 거예요. 왜? 이미 밑에 보여드릴게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든 거잖아요. 형식적 경매니까 그죠? 유치권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3억 2천이라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아갔는데 쭉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여기 밑에 전 사건이 있죠. 의무경매로 한 매각에서 2013 타경 2013년인데 지금 2000 얼마야? 몇 년이야? 한참이 지난 지금에 나왔네요. 그럼 전 사건을 한번 볼게요. 전 사건을 보면 자, 그때도 6억이 2천이었네요. 금액이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4,9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뭐 되게 싸게 받았네요. 그럼 한번 쭉 내려볼게요.
물건 똑같죠? 기흥기 동백구 뭐 연립주택 2층 200 이러죠? 자,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 왜 이렇게 싸게 받았는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고영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공사대금 1억 5,600. 1억 5,600이 유치권 신고되었으나 그 성립 여지는 불분명함. 그리고 뭐 여수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 배제 신청은 사실은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진짜 돈 줘야 되죠. 근데 이 배제 신청은 그냥 수산업 협동조합의 어떤 의견일 뿐이지 이래이래해서 유치권 성립 안 된다는 어떤 의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대금 1억 5천 티스트 숫자는 복잡하니까 그냥 1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낙찰 받은 게 얼마였죠? 이분이 낙찰 받은 게 1억 5천. 그죠? 이분이 낙찰 받은 게 1억 5천. 그럼 유치권이 만약에 진짜로 이게 1억 5천 있다고 한다면, 물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이분은 약 3억에 낙찰 받은 거죠. 3억에. 유치권 금액 1억 5천. 그리고 본인이 낙찰 받은 금액 1억 5천 합치면 3억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6억 2천의 시세가 상승되었으니까, 저렴하게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이 다시 경매가 나왔죠. 똑같죠. 아까 주소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낙찰받았던 물건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2층 200으로 똑같죠. 자, 그때보다는 감정가가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자, 이 물건이 있는데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어요. 누군가는 낙찰 받고 유치권 금액이 얼마였죠? 1억 5천이었죠. 1억 5천이었는데 이 1억 5천을 이 유치권자한테 안 갚으니까 이 유치권자는 다시 이 물건을 경매 청구한 거잖아요. 그죠? 경매로 나와서 다시 매각이 진행돼 가지고 이분이 3억에 낙찰을 받아간 거죠. 3억에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세는 6억인데 이분이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유치권자는 이 경매를 청구함으로써 이 유치권은 소멸이 돼요. 그죠? 이 낙찰받은 분한테 유치권을 또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6억짜리 물건을 3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잘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유치권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유치권이 있었지만 유치권이 없어요. 유치권이 소멸, 아까 제가 법조문 보여드렸잖아요. 그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함으로써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를 청구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판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분은 3억 2천이라는 돈을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두 번 나온 뭐죠? 처음에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이에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뭐 법적으로 아니면 판례로 재판을 걸어서 인정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걸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가가 6억인데 이것을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1억 5천에 낙찰을 받고 플러스 뭐까지 안아야 되죠? 유치권 1억 5천이니까 유치권 1억 5천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 합법적인 유치권이니까. 판결을 받은 유치권이니까. 그런데 이 낙찰자는 이 유치권자한테 1억 5천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는 다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경매를 청구한 겁니다.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은요, 말씀드렸지만 이 유치권은 소멸된다. 그래서 이 6억짜리 물건이 최종적으로 3억 2천에 낙찰이 된 거죠. 3억에. 그러면 시세 차익은 얼마죠? 3억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다음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을 좀 배제하고 일단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권리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또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을 너무 겁내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니 진짜 유치권이면 내가 돈 주면 되고, 그죠? 진짜 유치권 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유치권을 낙찰 받음으로써 또 물건까지 같이 낙찰 받음으로써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의 낙찰 사례